안녕하십니까. 담양군 행정과 김선미입니다. 담양군 인문학교육 전통정원특구 2024년도 운영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인문학과 정원의 도시, 인정 넘치는 담양군의 영상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과 특구 현황, 그리고 주요 성과와 발전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담양은 조선 중기 국문학사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가사문학의 본 고장이며 근대 교육의 시초인 창의우습과 학구당 등은 인문학 교육의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도시 담양선언문과 인문학 교육특구 선언문, 담양 천년선언문은 인문학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담양 군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최초의 지방정원인 중록원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될 국립한국정원문화원 등 다양한 전통정원을 융합한 인문학교육 전통정원 특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구 현황입니다.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는 지난 2016년에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 담양 인문학교육 전통정원 특구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특화 사업은 2개 분야의 8개 세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4억 원입니다. 다음 규제특례 발굴 활용 실적입니다. 초등등 교육법과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5개의 규제특례를 모두 활용하며 목표 100%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규제특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민과도 활발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규제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특구사업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였으며 특히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사문학과 누정문화, 중록원 등 인문학 교육과 전통정원의 특징을 반영한 담양군만의 로고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2개 읍면마다 인문학과 전통정원 상징물을 반영한 특색 있는 읍면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특화사업 기관 간 협업은 민간 산학 간 연계를 통해 분야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의 중림이 위치하고 있는 사천성 의빈시와 자매결연 협약으로 의빈시 국제 대나무 브랜드 박람회에 참석하며 대나무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협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해 1,369억 원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으로 고용 기대 인원 1,000여 명의 기업 혁신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전 창업 지원 사업과 대나무 신산업 프로그램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정사업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민간학 다양한 협력체계로 총 27건 35억 원의 공모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정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에 408억 원의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장기적 정책 목표인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과 연계되어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분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15동 30실에 담이담 예술구 상가를 개장하고 전국 최초 지역 도가축제인 담이담주 페스티벌과 문화예술야시장 월담 행사를 개최하여 대나무 체험교육과 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민, 상인, 예술가 등 교류를 통해 인문학과 문화예술, 전통산업을 보존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정원의 거점 기관이 될 국립한국정원문화원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196억 원을 투입하여 4년에 거쳐 조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양 인문포럼을 창립하여 인문학 교육 보편화를 도모하였으며 전국 유일의 가사 관련 문학관인 한국가사문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국 가사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로 가사문학에 대한 대중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 어린이 습지 생태과학관과 남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등으로 생태, 인문, 체험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단빛음악당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대나무 학술대회,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정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예쁜 정원 콘테스트, 민간 정원 축제 등 성공적인 지역 특화 사업 추진으로 담양만의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평가 2년 연속, 산림행정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과 더불어 국제 슬로시티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담양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된 담양 3대 명품숲과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축제 등 담양만의 인문학 정원 관광 활성화로 방문객,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장 혁신사업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호남권역 최초의 국제학교인 페이스튼 국제학교 개교와 교육발전특구 운영으로 인문학과 생태, 즉 인생 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명상센터와 담양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생활 속 평생교육으로 사람과 자연, 교육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특구도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4개 시군이 통합한 사군자 축제로 대나무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삼벚꽃 축제, 들꽃 축제 등 1읍면, 1축제 개발로 인문학 정원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걷기 1번지 기반 조성과 전통정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한국정원문화원을 건립 운영하여 인문학을 연계한 정원의 일상화 및 세계화로 한국형 정원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담양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문학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랑의 고장 정성군 기획담당관 황성훈입니다. 정선 아리랑 5일장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선 아리랑 5일장 특구의 개요 및 현황, 주요 운영 성과, 향후 발전 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의 시원으로 여겨지는 정선 아리랑은 민족의 삶과 애환이 담긴 서적 민요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면서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1976년 처음 시작한 정선 아리랑제는 어느덧 반세기를 지나 2025년에 제50회째를 맞게 되며 아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아리랑 세계화의 시작을 알렸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무대에서 정선군 예능 보유자인 김남기 옹이 선보인 정선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서와 문화적 독창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선 아리랑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아리랑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음악과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인 형식으로 재해석한 정선 아리랑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는 국내는 물론 유수의 해외 무대 진출을 통해 정선 아리랑의 대중화를 넘어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정선 아리랑 5.1장 특구의 특화 사업들을 통해 계승 발전시키고 재창조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5.1장 특구 현황입니다. 정선 아리랑 5.1장 특구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정선 아리랑과 정선 5.1장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아리랑 중심의 문화 거점 도시로서 정선 아리랑과 정선 5.1장을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의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최초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정선 아리랑의 거점을 구축하는 창조공간 조성 사업을 비롯해 정선 아리랑의 위상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상품화 사업, 다양한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사업 및 아리랑 시장 인프라 개선과 특화 상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정선 5.1장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선군을 중심으로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과 상권 활성화 재단이 각각 정선 아리랑과 정선 5.1장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다양한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정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와 수제 맥주 등 특색 있는 주류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황기, 옥수수, 곤드레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5.1장을 토요일 주말장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정선 5.1장의 인프라 확충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정선 아리랑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 건립된 정선 아리랑 센터는 총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첨단 공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의 모든 아리랑 관련 유물과 영상, 음원 등을 전시하고 있는 아리랑 박물관과 더불어 정선 아리랑의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정선 아리랑 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개별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도보여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선군의 대표 축제인 정선 아리랑제는 그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축제 콘텐츠의 차별성과 관광객 인지도 및 만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셋째, 정선 5.1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정선 아리랑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고유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선 5일장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넷째, 정선 아리랑의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새롭게 각색한 정선 아리랑 창작 뮤지컬 아리 아라리는 서울 광화문 거리 홍보를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공연을 통해 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2023년 처음으로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연극 및 뮤지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에게 정선 아리랑의 감동을 선사하며 그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 가족, 고향의 그리움 등의 보편적 주제와 정서를 담아낸 아리 아라리는 다양한 K 콘텐츠가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우리 공연을 외국 관객들도 충분히 즐기고 공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한 공연 문화를 알리는 엄중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럼 호주 애들레이드와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정선 아리랑 뮤지컬 아리 아라리의 현지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정선 아리랑 5일장 특구는 활기 넘치는 아리랑의 고향 정선을 비전으로 4개 특화 사업과 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구 거점을 활용한 허브 구축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콘텐츠를 이끌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세부 특화 사업으로는 예술문화 공동체를 위한 그린마이 마을 아트 플랫폼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자원인 아리랑과 연계한 정선 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정선 아리랑 시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100년 시장의 스토리와 K푸드 등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글로벌 관광 명소로서의 전환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혁신을 독모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제50주년을 맞는 정선 아리랑제를 기념하여 서울 한강에서 펼쳐지는 정선 아리랑 인 서울 축제를 기획하는 등 대한민국 아리랑의 희원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는 해외 자매도시와 주요 국가에서 펼쳐지는 축제에 적극 참가하고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세계적인 아리랑 문화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인의 아리랑 문화도시 정선, 국민고향 정선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산청군 한방항로화과장 정명희입니다. 2023년도 산청 한방 약초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특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애써 채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차오르는 삶의 기운. 산청 전통 한방 휴양지답게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윽한 약된 꿈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 다음은 특구의 개요, 특구의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 개요입니다. 지리산의 정기를 품은 천여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한방약초 동의보감의 고장인 산청군은 조선시대 약초 28종을 조정에 진상한 약초의 고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한방약초 생산지로 2005년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한방약초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1,663억 원이며 총 면적은 68만 9,897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특구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도에 5차례에 걸쳐 우수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의학박물관이 개관되어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9년은 경남 항노화연구원의 운영으로 한방항노화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전형물 분석 연구와 각종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은 동의보감 탕전원을 운영하여 한약재 소비 증가에 따른 전략 약초 육성 및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한의학박물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활용 및 홍보 사업으로 세계전통의학 학술 교류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3년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으로 한방웰니스 청년 인재를 육성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동의보감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산청 한방약초 축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은 60억 원의 사업비로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항노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9억 원의 계획 사업비 대비 1,6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초 재배 연구단지는 약초 시범 재배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약초 산업 지원 사업으로 약초 유통 판매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전통 한방 휴양 관광지인 동의보감촌은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복지센터는 한방병원 등 의료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한방약초밸리는 한방약초 관련 상업, 주거단지를 조성 중이며 한방약초 재배 체험장은 관광객이 한방약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가사업 관련 사진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약초밸리 분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거용지 34필지와 상업용지 2필지를 분양하여 현재 건물 착공 중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연구사업을 통한 항노화 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한방 항노화 기업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한방약초 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45억 원의 매출액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을 한방 항노화의 달로 선포하여 항노화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 아카데미 운영으로 전국에서 2,400여 명이 참가하여 19억 3,800만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으며 지역 주민을 매니저, 강사 등으로 활용하여 4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웰니스 헬스투어 운영으로 6,5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개최된 동의보감촌 내 주요 시설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과 세계의 조화를 표현한 엑스포 주제관, 2007년 개관한 한의학박물관,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희귀약초를 전시, 체험하는 약초관, 왕산과 필봉산의 기가 모이는 곳에 위치한 한방기체험장 등이 있으며 신형장구도를 원형으로 스토리텔링한 한방약초 테마파크와 전통 한옥 12동으로 구성된 한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동의본과
그리고 길이 211m의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무령교, 50헥타의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치유의수, 가족 단위 휴식 공간인 한방자연휴양림 등 한방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해보암촌의 주요 운영 성과를 보면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리스 관광지로 재지정되면서 2023년도 동해보암촌 방문 관람객 수는 22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를 35일간 이곳 동해보암촌에서 개최하여 로컬 엑스포 사상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3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으며 목포 36억 원 대비 41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각국에서 산업관 128개사, 명품관 89개사가 참여하여 36억 5,500만 원의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다. 수출 MOU 1,552만 달러를 체결하였으며 각종 언론에서 688건의 보도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엑스포 행사에는 항노화 힐링관, 세계의학관, 해민스, 국내외 학술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한방약초를 활용한 제품, 서비스, 관광산업의 융복합으로 항노화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한방 항노화의 산업화, 한의학과 관광을 융합한 글로벌 전통의학,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전통 한방 휴양관광지 활성화로 대한민국 대표 한방 항노화 웰리스 관광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항노화 산업 기업 지원과 관련 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과 후발 성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공 HGMP 설치 및 한국한의학진흥원 분원 유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 재배 연구단지 및 재배체험장 활성화로 항노화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해보암촌의 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동해보암촌의 방문객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특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담은 항노화의 메카 산청 한방 약초 특구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고인세박물관 운영사업가 이슬기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록문화의 중심 청주 직지문화특구 운영성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성과 발표에 앞서 청주 직지문화특구를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구 개요 및 현황입니다. 청주 직지문화특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탄생지인 흥덕사지와 고인세박물관 일원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2007년 7월에 지정됐습니다. 현재 지역특구법에 의거하여 도로교통법, 5개 광고물법, 도로법에 관한 규제 특례 등 총 3개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직지문화특구 기반 조성사업과 직지 역사문화 연계 관광개발사업,
그리고 직지문화 특화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등 총 3개의 특화사업,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약 552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지문화특구 주요 성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2023년 직지문화특구 기반 조성사업 등 총 2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에 대해 151억 원을 집행하였고 계획예산 158억 원 대비 집행률 95.4%를 달성했습니다. 특구 방문객과 매출액은 코로나19 위험 단계 하향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2년, 23년, 최근 2년간은 21년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직지문화 축제 등 특구 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2024년 방문객과 매출액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 특례 적용 사례입니다. 청주 고인세박물관 단오맞이 프로그램 등 거리내 행사 개최를 위해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안전한 행사 공간을 확보하였고 특구 내에서 진행된 운천 로그 여행, 청년의 날 등 행사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을 설치하는 5개 광고물법 특례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근현대 인쇄 전시관 특별전과 관련한 지주식 광고물 설치 등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례 활용을 통한 풍성한 행사 개최 및 성공적인 행사 홍보를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특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직지문화 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인 이민호 금속활자장의 주조시연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이 2013년에 완공되었으며 2014년에는 근현대 인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근현대 인쇄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역사 문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과 함께 세계 최초 기록유산 분야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2023년 개관하여 기록유산 모니터링 지원과 국제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마을 협동조합의 공간인 구르물 아지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으로 특구 방문객 유입을 도모했습니다. 특구 지정의 파급 효과로 흥덕구 운천동 일원의 울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상권이 자생적으로 형성됐으며 일타 스캔들 등 인기 드라마 촬영으로 지역 명소가 되었고 현재는 약 150개의 상점이 활발히 영업하는 등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기록문화의 중심, 직지문화특구 관련 상권답게 인쇄공방, 영상제작소, 마을에 관련된 추억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동네 기록관 등 기록과 관련된 많은 상점들이 울리단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권과도 차별화를 두어 디자인 스튜디오, 유리공예 공방 등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와 인근 상권의 방문객 유입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ICDH 개관기념 특별전 및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공연과 문천동 딸기 이야기와 같은 계절별 축제 등 약 150회의 행사가 직지문화 특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글로벌 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직지 복본 전시 및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지 원본 전시를 포함해 독일 클링스포어 박물관에서 직지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해외 특별전을 개최해 현지인 대상 한국의 인쇄문화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였고 세계기록유산 보호에 이바지한 사람들의 노력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해 2024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립도서관 등 해외 10개 기관의 직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직지문화특구는 글로벌 특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특화 사업입니다. 청주 고인세박물관에서는 단오맞이 등 계절별 체험 행사,
직지의 인쇄 방법인 금속활자 주조시험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2023년에 약 7만 8천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이 수치는 2022년 대비 15.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직지문화특구는 민관이 함께 협심하여 만들어 나가는 특구입니다. 특구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사업 추진 설명회와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상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플리마켓 등 자체 프로그램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지문화특구를 통한 지역 성장 혁신 사업 계획과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직지문화특구 확장입니다. 현재 지정 면적 약 13만 제곱미터에 인근 상권까지 약 12만 제곱미터를 확장하여 총 25만 제곱미터를 확보하겠습니다. 면적 확장으로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고용 및 매출액 증가 등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청주 직지문화특구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전시공간 소장유물 확대 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린이들이 특구 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체험 전시관과 박물관 주변 야간 시간대 명소화를 위해 수목조명 등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등 특구 내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관광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주 직지문화특구 운영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의료관광특구 지원팀 박상진 주무관입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와 같이 의료관광의 의미,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 소개, 그간 추진 경과 및 작년 주요 성과, 올해 추진 성과 및 계획,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 등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이란 치료를 목적으로 국외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체 행위로서 관광활동과 의료 서비스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구 의료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척추, 관절, 검진 등이 특화된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우리들 병원 등이 있으며 허준의 동의보감과 의학서 등을 만나볼 수 있는 허중박물관, 겸대정선의 정신과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겸대정선미술관, 또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조경상을 수상한 서울식물원 등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강서 미라클 메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메디는 척추, 관절, 불임, 여성 분야의 우수하고 탁월한 의료 서비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되며 불임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등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의료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지정하였습니다. 3차의 계획 변경을 통해 작년까지 기간 연장을 하였으며 올해 중 2026년까지의 3년 기간 연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는 4개의 분야, 21개 특화 사업과 규제 특례 3개를 활용하여 국제 의료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의료 관광 특화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는 인천국제공항과 35분, 김포공항과는 10분 거리라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척추, 관절, 불임 등의 전문 치료 분야에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중박물관, 겸대정선미술관, 서울식물원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관광문화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구 운영 실적으로는
먼저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1014병상 규모의 이대서울병원이 2019년 1월 차질 없이 개원했으며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외국인 환자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서울스타 병원과 미즈메디 병원 아이케어 센터 신축도 계획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료 관광 기반 마련 사업으로는 외국인 환자 전용 공간 마련과 같은 해외 환자 관련 인프라 구축,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의료 관광 홈페이지 리뉴얼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해외 의료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특구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구역 사업으로는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속적인 정기회의와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2016년, 2017년 소비자평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어 2019년에는 우수특구 선정 및 전국특구 2위인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특구협의회 총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진행 등 특구협의회 회원들의 단결력, 화합을 우선시하는 한 해를 보냈으며 특구 브랜드 홍보 등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강서구 의료기술에 대한 높은 평가로 인해서 2020년에는 800명대였던 방문 환자 수가 작년에는 약 5,108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추진 방향으로는 국제적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서의 강서구의 브랜드 이미지 정립, 의료관광 관련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 도모를 추진하고 고품격 의료관광 특화도시 구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나눔 진료 등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측면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추진 성과 및 계획으로는 올해 2월부터 특구의 제도약을 위한 홍보시설물과 홈페이지 정비를 들어갔으며 특구 홍보 영상 제작, 의료관광 상품 공모전 사업 등 내실 있는 특구 브랜드 홍보에도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해외 의료 설명회를 카자흐스탄 알마티, 미국 LA에서 드디어 개최하게 되어 특구 의료기관과 함께 해외 교민, 에이전시와 많은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허준축제, 특구관 북스 운영에 참가하여 특구의 의료기관 홍보 및 주민들과 소통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올해 특구 성과를 돌아보며 내년의 특구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특구는 특히 2019년 1월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의료 순매출 연간 4천억 원, 의료진 4,000명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자, 보호자 하루 유동인원 10,0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높은 의료기술과 타국 대비 낮은 의료수가로 한국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와 강서구만의 웰니스 관광은 더욱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는 외국인 환자 및 방문객이 강서의 의료기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소통의 방식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느낌을 갖도록 각 현지 문화가 담긴 독자적인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과 활발한 문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주기적인 해외 의료 설명회 개최, 나눔 진료 등 현지의 분위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만의 사업을 진행하여 환자 유치 환경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특구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 특화기술, 척추, 관절, 불임, 국제적 경쟁력 보유, 당신의 헬스 뷰티를 위한 웰니스 플레이스. 오직 강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렛미 그로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한 플레이스. 소중한 당신,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유소년 스포츠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주시청 체육진흥과 김성균 주무관입니다.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 운영 성과에 대한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유소년 스포츠 특구 개요. 두 번째, 2023년도 정량평가 실적 및 성과. 세 번째, 정성평가 실적 및 성과.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지역 성장 발전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소년 스포츠 특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는 지역 최상의 스포츠 인프라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유소년 스포츠와 문화체험 활동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경주시장을 사업자로 하여 2016년 12월 28일에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경주시 황성동 1066번지 등 171필지에 조성된 유소년 스포츠 종목 시설은 사업비 약 238억을 들여 축구, 태권도, 야구, 골프 등의 유소년 스포츠 사업인 유소년 스포츠 대회, 동계훈련,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획 변경된 고시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기간이었던 것을 2024년까지 기간 연장하여 총 3개의 특례 활용과 4개의 특화 사업,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유소년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1개 세부 사업에 경주 화랑FC 운영, 경주 리틀 야구단 운영,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의 유소년 스포츠 클럽팀 육성 지원을 추가하여 유소년 스포츠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도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클럽 경주 화랑FC 유니폼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0년까지 199억이었던 것을 2024년도까지 38억 증액하여 237억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으로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69억, 전국 단위 유소년 대회 135억, 유소년 스포츠 전지훈련지 육성에 15억, 체험을 통한 유소년 인재개발 육성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사업 성과로는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총 24억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도 이 사업들을 위해 약 2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구사업 실적, 정량평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목표치 100%라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진행 시 많은 관람객 및 관광객들로 인해 주차장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주경찰서, 경주시 교통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갓길 주차, 임시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개 광고문에 관한 특례입니다. 각종 대회 홍보 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회 홍보를 위해 홍보탑 설치, 아치 홍보 등을 활용하여 대회 홍보를 통해 참가자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대회 안내 입간판 설치를 위해 도로 조명 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하여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 관광객들이 대회 참가 시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유소년 스포츠 특구 사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 외 3건에 대해 24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 100%라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1억 4천만 원, 전국 단위 유소년 대회 개최에 18억 9천만 원, 유소년 스포츠 전지훈련지 육성 사업에 1억 500만 원, 체험을 통한 유소년 인재개발 육성에 3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유소년 스포츠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지표 사업 성과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매년 개최하는 전국 단위 유소년 대회로 기업 고용인원, 기업 수, 기업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의 매출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축구, 야구, 태권도 유소년 대회 등 기간 중 방문자 수는 2022년 대비 6천여 명이 증가한 19만 명의 방문객이 단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 2023년 12월 28일 경주시청 미래전략실에 특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지역 전략 사업의 육성 및 각종 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주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주관 단체와 사전 계획 수립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 선수단 및 가족들에게 대회 참가 기간 동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적지 및 관내 관광지 등의 입장료 할인 등 산업계, 학계, 즉 기업, 학교 기관 등이 협약 체결을 통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소년 스포츠 특구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특례 발굴 시스템 구축과 특례 활용 효과, 특화 사업 전담 조직 구축, 민간 기업 유치 활동 등 유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업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스포츠 특구 사업의 진행 단계인 재원 조달 노력 및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주시는 2023년도 유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 외 3개의 사업에 대해 24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100% 집행 실적을 달성, 전국 최고의 유소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노력으로 유소년 스포츠 도시 경주의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25만 시민의 염원으로 단결하여 이루어낸 2025 에이펙 경주 개최라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소년 스포츠 특구 인지도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유소년 태권도 대회, 동계훈련 및 전지훈련 등 M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유소년 대회 기간 중 문화체험존 운영, 홍보물 설치,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유소년 스포츠 특구 인지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타 사항으로 지역 성장 발전 방안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유소년 스포츠 도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 종료 후 평가 보고회 등 자체 평가를 통해 시민과 유관 기관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특구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적, 양적 가치 증대와 스포츠 도시 이미지 제고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부가 창출 효과는 약 580여억 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경주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 유소년 스포츠 유치,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유소년 스포츠 동계훈련 및 전지훈련, 유소년 스포츠 인재 개발 등 전국 최고의 명품 유소년 스포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군 관광과 최철호 팀장입니다. 저희 군은 오늘 발표 제목을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기적을 울리다 라고 지어봤는데요. 말 그대로 기차마을의 기적 소리가 우리 군의 기적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최대한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기차마을 특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주요 성과와 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기차마을은 컨텐츠가 정말 복잡 다양합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의 특징이 트렌드가 정말 빠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구로 지정된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기차마을 이전과 기차마을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차마을이 있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관광 불모지였습니다. 특히 2000년에 시작한 기차마을 사업이 2005년 지역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특구 면적이 처음에는 23만 6천 제곱미터에서 3차 변경 때에 94만 제곱미터로 4배가량 대폭 확대될 만큼 성공적으로 특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5개 분야 16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차마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기차마을이 반나절 여행지가 아니라 1박 이상의 여행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을 조성해서 기차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장미공원을 기존 4만 제곱미터에서 7만 5천 제곱미터로 확대해서 전국 최고의 장미공원으로 가꾸었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미니기차의 탑승장이 각각 달라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차 플랫폼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섬진강변 체험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기차마을의 핵심 컨텐츠는 기차이기도 하지만 자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섬진강변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연 경관단지를 조성해서 유채, 청보리, 백일홍 등을 식재하고 여기에서 통기타나 첼로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풍경이 마치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은 그런 낭만적인 풍경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을 위해서 우리군 무형문화재 어르신들과 협업해서 지풀공회관, 낙죽장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로컬 자원인 마초목 장군의 도깨비쌀 설화를 바탕으로 요술공원과 요술랜드를 조성해서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휴양관광 연계 사업입니다. 먼저 타운 투어리즘 존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특구로 인한 수혜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곡성 읍내와 기차마을을 특구를 이어주는 생태탐방로와 생태공원 등 에코힐링존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곡성 읍내와 기차마을 사이에 동화공원과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동화를 컨셉트로 열차, 뮤지엄, 숲길 등 가족 테마형 관광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체험관광 연계 사업입니다. 먼저 기차마을 내에 6070 분위기의 레트로한 저작거리를 만들어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즈 카카오 체험관과 카카오 온실에서는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 불멍, 군고구마 구워 먹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사시사철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살아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뚝구 내에 복합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호로 추진됐고요. 농촌살이를 꿈꿔온 사람들에게 목공, 건축,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100일 살기를 위한 주거 공간도 제공해서 생활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이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하는 창작 연극 심청길 비밀 레시피를 주기적으로 공연해서 특색 있는 로컬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서 사업 추진에 원활하게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기차마을을 운영하고 각종 축제를 개최하면서 차량 통제나 시설물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로교통법 특례나 도로법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관한 특례를 통해서 농지의 자연경관단지 조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특례는 복합비즈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도움이 되었고 군 관리계획 의제 조항을 통해서 생태체험 학습장 등 필요한 농지 용도 구역 변경을 행정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특화 사업들로 인해서 기차마을 특구는 우리 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곡성 세계 장미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에는 10일 동안 24만 명이
우리 군을 찾았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2만 6천 명 정도니까 축제 기간 10일 동안 인구수의 10배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군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입장료 수입만 해도 10억이 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백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심청 어린이 대축제도 전국 유일 가을 어린이 축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구 지역 내에는 코레일 등 13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고 기차마을 직접 고용을 비롯해서 민간 기업 고용까지 11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기차마을 팀에서만 해도 약 5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농촌에서 월 250에서 300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며 주민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출액과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구 내 사업체들의 영업 매출액은 목표 대비 117.5% 69억 원을 기록하였고 연간 관광객 수는 목표 대비 144.3% 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죽 사람이 많이 찾으면 장미축제 기간에는 곡성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여수행 KTX가 열차 시간이 지연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성과에도 저희 기차마을 특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예정된 특구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2개의 특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특화 사업으로 추진할 문체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레저케이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및 공유 공간 레저케이션 관광 스테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차마을과 동화정원의 연결 구간에 슈퍼트리, 미디어 가든 등 인공생태형 산림 관광 정원을 조성해서 도심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장미는 지역 축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장미를 재배해서요. 장미 축제 기간 중에 판매를 했는데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곡성군만의 곡성장미 신품종을 개발 중인데요. 이 개발된 신품종은 로열티 없이 지역 화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고 현재는 지역 20대 청년 화훼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미 재배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름철 컨텐츠 강화를 위해서 내년 개장을 목표로 기차마을 내에 물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118억 원을 들여서 철도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두대간권 사업으로 2027년까지 93억 원을 투자해서 북숲, 탐방 교량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장미 미디어 아트 등 사시사철 장미를 즐길 수 있는 장미 주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기차마을 특구의 미래 더욱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 기차마을 특구는 우리 군의 역사이자 우리 국민들의 자랑이 되었는데요.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고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노력에 부끄럽지 않도록 후배 공무원인 저도 앞으로 기차마을 특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끝으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기차마을에서 전국 유일 가을 어린이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논산 청정딸기 산업특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팀장을 맡고 있는 정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특구 추진 현황, 사업 성과, 우수 사례, 운영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기본 현황은 1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서 농업 인구가 2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920헥타르 전국 최대 생산 규모를 또 가지고 있고 농업 총 생산액은 6,400억 중에서 약 한 34%가 딸기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논산에서 개발된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서량 킹스베리, 비타베리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전국 대비해서 점유율은 18.1%가 되겠고 충남에서는 81.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8% 이상이 국산 품종으로 재배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산 청정 딸기 산업 특구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부정면을 위시해서 150만 제곱미터에 거쳐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특구 유형은 향토 자원으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됐던 모든 사업비는 1,88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지정 목적은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이자 청정 딸기 재배지로서 딸기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지역 문화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 사업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가공산업지구 조성, 마케팅 및 홍보 사업, 논산 딸기향 테마 공원 사업으로 4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마케팅에서는 특히 논산 딸기 축제가 주요한 축제의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특구 조직은 5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논산시가 기본 메인이고 논산 딸기 연구소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판매와 유통을 책임지고 있고 딸기 생산자는 바로 우리 농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딸기 축제를 추진하고 있고 5개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은 민관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라든지 SPC 그룹에서 함께 논산 딸기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협업을 통해서 논산 딸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학은 충남대학교, 고양대학교, 한국폴리테크대학 등 다양한 대학과 함께 딸기 재배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함께하고 있고 또한 딸기 분야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컨설팅 및 농어민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참여도도 14개 단체 3,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논산 딸기 축제를 할 때는 논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2,0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논산 딸기가 더욱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제 특례 활용 성과는 농지법 특례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특례 그리고 도로교통법 5개 광고물 관리법에서 이런 4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을 또 저희가 논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특례 발굴 시스템은 저희가 연간 딸기 산업에 대해서 교육 및 회의를 130회 이상을 합니다. 주로 야간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례에 대해서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특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육자산업 발전 분야입니다. 친환경 인증 재배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친환경 면적이 확대가 되어 왔고 또한 친환경을 늘리기 위해서 수종벌 지원에 논산시에서 딸기 농가들 전문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과 클로렐라를 직접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줌으로써 친환경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가공식품이라든지 냉동식품을 개발해서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300억 시장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과 함께하고 또 있습니다. 또한 수학체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로서 50개수로 확대가 돼서 15만 명, 30억 원 정도의 이상 매출을 또 올리는 그런 효자 수학체험이 또 되겠습니다. 논산 딸기 축제는 소비자들이 가장 인지도가 높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그 지역 경제 진흥 효과는 연간 25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연 5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시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역시 8종, 상표권 역시 1종을 보유하고 있고 딸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만들어냄으로써 또 논산 농가들에게 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논산 딸기는 논산에서 개발된 품종들은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85% 이상의 딸기가 국산 품종으로 재배가 되는 과정에서 20년 상계 약 한 600억 정도의 일본 품종을 재배했을 때 발생하는 로열티 지급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논산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신기술을 저희가 오픈을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딸기 농가들 17,000 농가 그리고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논산 특구 발전이 또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3천억 시대로 돌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이고 딸기 생산량은 15년간 138% 정도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000불 이상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또 태국, 대만,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협업을 해서 MOU를 통해서 계속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청정딸기 산업특구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으며 23년도 기준에서 고용 창출 효과는 526명, 현재까지 기업 유치 실적은 47기가 되고 매출액은 2,5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바로 논산딸기 산업특구입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논산딸기는 부성이라든지 팜팜 다양한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역시 신세계푸드나 SPC와 함께 상생 협약식을 통해서 논산딸기를 사용도를 높게 하고 또는 논산딸기를 이용한 제품 개발을 함께 함으로써 논산의 매출액이 135%까지 상승하는 거시적인 그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논산에서 연간 13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논산에서 배웠던 많은 분들이 새롭게 귀농하시거나 청년 창업농들이 전국 각지로 돌아가서 딸기를 재배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개척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논산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은 역시 2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거고 매년 대략적으로 10만 명 정도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논산딸기 청년산업딸기 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강인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파급성과는 농업소득 1위가 논산딸기이고 고부가가치 딸기 가공품 생산도 증가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역할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귀농인 육성이라든지 청년 창업농들이 논산시에서 수백 명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딸기 산업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비전은 2030년까지 5천억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진하고자 합니다. 논산딸기는 아시아를 넘어서 그리고 한국의 딸기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2027년도 국제 딸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분 소비자들이 드시는 딸기를 정말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또 우리 농가들이 재배가 용이하도록 맛있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끊임없이 투입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딸기, 좋은 딸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하겠습니다. 딸기의 꽃말이 있습니다. 딸기의 꽃말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담당자 부산진구청 지역경제과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특구 운영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특구 개요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을 품고 있는 구인데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1950년대 한국의 근현대사 시작과 함께 부산진구 내에 신발 공장이 크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70에서 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나란히 국내 신발 제조 기업들이 부산진구에서 경제성장을 이끌며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발 제조업체 수는 점점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부암동, 범천동, 점포동을 중심으로 1123개의 신발 제조업체가 부산진구에 위치하였고 총 14만 8,110명의 종사자들이 있었으며 부산 생산의 23.6%, 부산 생산 인력의 40.7%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진구 내 신발 산업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이 번화가로 자리를 잡고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지게 되며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산진구는 신발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고자 부산진구의 중심인 서면을 거점으로 2021년 부산진구 서면 신발 산업 성장 거점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부산진구 미래 발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정 행정적 기반 강화로 중장기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함께 특구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먼저 단위사업 특화사업자로는 KTNG가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그 외 여러 기관이 중간지원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자, 중간지원 조직과 함께 추진하는 특화사업은 총 3개로 신발산업 중심 도시 조성, 신발산업 연계 청년 창업, 신발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으며 그 아래 8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신발산업이 제조업에 그쳤던 것과 달리 판로 개척 및 제품 개발 지원과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창업 지원 등 새로운 모습의 부산진구의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신발관 운영 관련입니다. 한국신발관은 국내 유일 신발 관련 박물관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 1층 포토 스튜디오부터 1, 2층 신발 관련 전시 공간, 그리고 교육장소인 비즈니스관과 인력 양성관, 6, 7층 기업 지원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인근 여러 학교에서도 본 시설에 방문하여 신발 제조 과정과 지역 내 우수한 신발 제품을 관람하고 보행 분석 기기를 통한 걸음걸이 분석 체험하고 있으며 2층에서는 부산진구 내 신발 산업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발 커스텀,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 신발 산업을 이끌 인재를 대상으로 신발 제조 실습부터 경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신발 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기존의 신발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발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자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년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선정 사업으로 보행 정보가 기록되며 부산진구에서 제작된 최초의 스마트 신발이 체험단 약 1000명에게 배부되었고 부산진구 내 황금신발 테마거리와 부산시민공원을 배경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제작하여 신발 관련 정보 제공과 아케이드 게임과 같은 이벤트로 특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 공모사업을 통해 갖춰진 스마트 신발 제조 기술력을 점수받은 지역 소공인들이 직접 스마트 신발을 제작하여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장 개척으로 부산진구 첨단 신발 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관련 내용은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서는 부산시 의료버스와 연계하여 6개의 학교에 방문해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자세 분석 등을 진행하였고 스마트 학생화를 지급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보행습관 간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발체형, 자세 분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 축적된 정보를 통해 학생 성장과 보행 관련 연구를 끝에 부산진구만의 신발 제조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공인 및 창업 지원 관련입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점포 메트로 청춘 드림센터, 디딤 스페이스, 비상 스페이스와 같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입주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세무, 경영, 법률 자문과 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장, 멘토링 콘서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 43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신발 브랜드 편집숍인 파도블은 KTNG 상상마당 부산에 위치하였으며 42개의 부산 지역 브랜드를 입점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및 외부 행사 등에 참여하여 입점 브랜드에게 총 5억 원의 매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상상하는 마케트,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소공인들에게 참가비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본인들의 브랜드를 서면 유동인구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브랜드 신발 산업 육성 사업, 동의대학교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공인들이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작년 총 30개의 업체를 지원하였고 재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 공동 판매점 참가 등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로 개척 관련입니다. 지역 대형 판매점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백화점 단기 입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신발 제조업체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세한 소공인이기에 대형 판매점 입점과 같이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 17개 업체가 백화점의 단기 입점에 참여하였고 2023년 여름 아이템을 소개하여 구민들에게 지역 생산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 행사와 병행하여 추석맞이 지역 우수 신발 브랜드 판매점을 구청에서 개최하였고 밀락더마켓 팝업스토어, 신세계 백화점, 부산 패션마켓, 페페 부산, 상상하는 마케트 등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지역 소공인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먼저 특구 대내외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부산진구 지역 산업의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력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 소재 연구원에 설비된 스마트 신발 주요 부품 생산이 가능한 SMT 라인을 통해 지역 소공인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신발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여 지역 신발의 고부가 가치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 시스템 등 지역 업체들에게 원활한 제조 환경을 지원하여 지역 내 유망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 내 OEM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발 제조업체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 시장에서 입지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 제품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사업 확장 관련입니다. 소비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 체험을 동반한 전시 판매 행사, 한정판 신발 리셀 등 개성을 중시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선호하고는 젊은 세대들의 신발 산업 유입을 도모하고자 단순 제조업에서 벗어나 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 창업 지원 분야입니다. 미래 산업에 이끌어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가들을 위한 문화 행사, 멘토링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사업 확장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도모하고 부산진구 신발 산업의 과거의 지역 산업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사업 방향과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특구로 발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서면 신발 산업 성장 거점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 경쟁 성장과 더불어 부산진구의 정체성 확립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서면 신발 산업 성장 거점 특구 운영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